나이가 들어도 우리 인생의 꽃은 핀다. 나이가 많다고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젊어서 하는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이고 늙어서 하는 공부는 나를 버리는 공부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월이 변하니 공자님 말씀도 이제는 안 맞는 것 같다. 학문을 익히는 것은 마음의 수양도 된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나를 버리는데 일조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를 버리는 것보다 나를 위하는 공부가 더 많이 되고 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모두 70대에 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공부만 했을 뿐이다. 내가 바란 건 아닌데 저절로 나를 위하는 데 쓰이고 있다. 50에는 자식 대학교 뒷바라지하느라 바빴다. 60이 되니 혼사일로 역시 바쁜 나날이었다. 결혼만 시키면 한가할 줄 알았더니 줄줄이 일이 더 많아졌다. 엄마가 된 딸은 툭하면 손주를 맡기러 온다. 그 바람에 더 바쁘게 살아야 했다. 70이 되니 폭풍후처럼 주위가 조용했다. 나는 얼른 틈새에 책을 끼고 앉았다. 주경야독, 개미처럼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 논문도 무난히 통과시켰다. 김영석 박사님의 말씀처럼 나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70대가 맞다. 나이 들어서 공부가 안 될 줄 알았다.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줄 알았다. 많이 걱정하면서 시작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70이 되면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건가? 공부는 순탄하게 이어졌고 과목 리포트도 남보다 빨리 제출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인 듯하다. 생각의 차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나타난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길이 달라진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다라는 말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때가 없다. 노력하면 된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기회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다. 잡으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와서 안긴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 성격에 딱 맞는 영국 속담이다. 나이 들어 공부해서 그런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후회가 없다. 70이 넘어도 멋지게 차려입고 강의를 나가니 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익힌 것을 나누어 주니 보람되고 행복하다. 배운 것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다. 삶의 앞을 재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는 나의 지혜를 나는 극찬한다. 지금 그 일을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다. 누구나 꿈을 품고 도전하면 종국에는 이루어진다. 시작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룰 것도 없다. 나는 내가 좋다. 공부하랴, 강의하랴, 젊은 사람보다 더 가슴 뛰는 삶을 산다. 나이가 많다고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인생꽃은 70에 피어난다네. 한가위 속담 중에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살이 중에 70에 붙여도 안성맞춤일 듯하다. 더도 덜도 말고 70만 같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참 편하다. 자식들이 다 커서 제앗가림을 한다. 옷을 챙겨 입힐 아이가 없으니 나만 챙기면 된다.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된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밖으로 나가면 된다. 요즘은 아침 식사가 되는 식당이 많다. 밥을 안 차리는 건 여자들의 행복이다. 인생에서 70이란 참으로 삶을 즐기기에 꺼리낌이 없다. 첫째, 홀가분하다. 둘 뿐이니 엇갈릴 의견도 딱 두 가지뿐이다.
한 사람만 양보하면 단시간에 끝이 난다. 만약 양보가 없다면 서로 좋은 대로 각자 두 가지로 하면 된다. 둘째, 시간이 넉넉하다. 새벽에 나가든 한밤중에 들어오든 챙길 식구가 없으니 부담 없이 둘만 시간 맞추면 된다. 셋째, 쓸만한 돈은 가지고 있을 나이다. 허리띠 졸라맬 일이 없으니 그 또한 즐거운 일이다. 요즘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많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70 넘어서 가끔은 세상에 비싸다고 하는 요리도 먹을 수 있는 나이다. 프랑스에는 카페의 문밖 자리는 비싸고 안쪽 자리는 싸다고 한다. 비싼 문밖 자리는 노인들이 차지하고 안쪽에 싼 자리는 젊은이들이 앉는다고 한다. 나이가 들었을 때 생활이 더 윤택한 것은 노년이 주는 혜택이다. 넷째, 부부 서로 티격태격할 일이 없다. 설사 심한 말을 하더라도 귓등으로 듣는다. 노여운 감정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듣는 것이다. 왜 그러는지 이미 알기 때문이다. 얼마나 편한 사이인가.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해서 좋은데 딱 한 가지는 못하는 것이 있다. 건강이다. 건강은 70대에서는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 70이 아무리 좋은 나이라 한들 병든 70은 괴로울 뿐이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라는 말도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젊었을 때 지켜야 한다. 우리의 나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달력의 나이, 운동의 나이, 지식의 나이가 있다. 달력의 나이는 해가 가면 누구나 저절로 먹는다. 지식의 나이는 공부해야 먹는다. 초년에 공부하든 중년에 공부하든 노년에 공부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운동의 나이는 그렇지 않다. 운동을 해야만 운동 나이가 든다. 즉, 일과 함께 운동하면서 나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남으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시간을 하루의 일과 중에서 미리 빼놓아야 한다. 운동을 지속해서 하면서 나이 들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준다. 예전에는 인간 수명이 짧았다. 아프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도 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수명이 길어졌다. 요즘에는 이렇게 말한다. 80세에 사망하면 요절했다라고 하고 90세에 사망하면 아깝다라고 한다. 오래 살아서 100세에 사망해도 일찍 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몇 살을 살아야 천수를 누렸다고 할 것인가? 정답은 120세이다. 120세를 살아야 비로소 천수를 누렸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일반 백성의 평균 수명은 35세였다. 영양 상태가 비교적 좋았던 임금님은 45세 정도로 학계에서는 밝히고 있다. 해방 직후 칫솔과 페니실린의 출범으로 일반 백성도 평균 수명 46세로 늘어났다. 근래의 2019년 이후 집계에서는 평균 수명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긴 하지만 95세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더구나 2030년 이후에는 100세나 120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도 한다. 평균 수명에서 보면 아프다고 일찍 죽는 것은 아니다. 운 나쁘면 아픈 채로 오래 산다. 조선시대 태종의 말 중에 아주 귀중한 말이 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다. 낮이나 밤이나 혹은 감기로 열이 펄펄 나도 잠도 안 자고 책을 읽었다. 드디어 내관을 시켜 세자의 책을 모두 치우게 했는데 딱 한 권이 병풍 사이에 끼어 남아 있었다.
제자는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또 읽고 역시 밤을 새워 읽었다. 드디어 아버지 세종은 세자를 불러 엄히 꾸짖었다. 운동과 책 보기를 함께 하도록 하라. 아는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뜻을 펼 기회가 없느니라. 태종이 세자에게 한 말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될 깊은 뜻이 있다.